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8번째 The Proud Level 7부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렌스를 팔고 그 돈을 마련해서 그 데이비드를 치료하려고 했더니 데이비드는 치료받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비드에게는 오자마자 얘기를 합니다. 렌스를 찾고 있으니까 집에 가면 렌스가 있을 거라고. 근데 집에 와서 아무 데를 찾아도 렌스가 안 보이니까 당황하면서 온 곳을 누비고 다니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넷이 내가 대신 얘기할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얘기하겠다고 하는 순간입니다. 네, 하고요. 드디어 마주칩니다. 네, 의자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렌스, 방법이 없었어. 렌스는 없어. 팔았어. 어쩔 수 없었단다. 단지 방법이 없었다. 렌스를 판 걸 너가 알게 되면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할 거고, 그래, 난 내게 거짓말을 했어. 날 마음껏 미워하렴. 괜찮아. 내게 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 나도 너 못지않아.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서 이제 네, 이제 막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빠를. 이해 못하겠니? 어쩔 수가 없었어, 데이비드. 네, 그런데 데이비드는 너무 이제 슬픈 거죠. 밖으로 뛰어나가고 거기에서 울면서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목이 너무 답답해서 목에 있는 걸 끊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게 상징이 되는 거죠. 그 랜스한테는 저 목이 묶인 거잖아요, 줄이. 그러니까 마치 랜스의 그 어떤 심정을 대변하듯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그 줄에 목이 묶여 있는 그걸 대변하듯이 마치 랜스의 그걸 본인이 끊고 싶어 하듯이 저렇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찾아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한 개 때문에 왔는데 하니까 얘기합니다. 그 개, 자기 주인만 따르는 개독은 내가 그 개를 갖다가 왜 그 돈을 주고 샀는지 모르겠어. 그 개는 잡종년이나 다름없어 하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런 실수를 한 건 처음이네 하면서 나 그 개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노름에서 저 도박 포카를 쳐서 거기에서 그 잃었다는 겁니다. 그 노름을 해서 그 벌레에서 내기를 걸고 그 개를 가지고 내기를 걸어 가지고요. 결국은 이 사람이 벌레한테 그거를 갖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벌레인은 처음부터 왜 그 개를 갖다가 노렸던 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벌레의 소유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그 우리의 랜스가 벌레 두 아들한테 저렇게 끌려다니고 있죠. 움직이지를 않고, 그죠? 봐라, 저 본인 혼자만 섬기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는 잘 될 거라고 하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저런 장면, 하나하나 지금 편집이 되는 저런 장면. 보세요. 그 다음에, 예, 저런 편집. 그리고 걸어 들어가고 공간에서 나옵니다. 총을 갖고 나오네요. 네,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 찾아오려고 한다니까
총 가지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총 말고는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사실상 펄레이가 노리는 게 그 강아지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그 사람이 노리는 거는 당신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안 왔으면 내가 틀림없이 여기 운영하다가 더 이상 못 운영해서 그 사람은 다 팔았을 건데 당신이 온 이후로 해서 모든 게 그 사람들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건 강아지를 이용해서 당신을 노리는 거예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네, 당신이 죽으면 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면서 중간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What is it? Is it pride? 이게 당신이 말하는 명예인가요?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그런 거죠. 당신 내 인생에 끼어들어와서 말이야.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버리면 그게 아이한테 뭐가 되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대사랍니다. 네. Is it pride? 네, 이럽니다. 이 대사가 명대사예요. 그럼 내가 갈게요. 내겐 이젠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농장 따위 이런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난 농장도 중요하지 않고 그거 팔아도 돼요. 당신과 데이비드가 전부예요. 이 말을 듣고 당신이 뭔가 느끼길 바래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나도 잘 아오 하면서 나서는 거예요. 이 대사까지 다는 제가 끝부분에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 대사 꽤 멋진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가지고 결국 이 명예라는 걸 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 명예가 당신의 아들한테 죽은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그 개를 갖다 찾기 위해서 그런 어떤 총을 가지고 하는 그게 방법이냐고. 그런데 이제 본인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노린다는 걸 또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이제는 데이비드한테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제 찾아가서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데이비드. 아빠가 정말 잘못한 거야. 너 강아지 아빠가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또 수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넌 여기 있어. 아빠가 데려올게. 네, 거짓말 아니야. 아빠 데려올게.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때는 이제 외로움이 가득한 거죠. 마치 이런 장면은 서부 영화에서 많이 끝에서 보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먼 공간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다림을 갖다가 가지고 시선을 두는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를 보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마지막 떠남의 어떤 불길한 느낌도 있고, 네. 저기 어떤 저런 구도요. 여기서부터는 극적으로 보면 어떤 고독감이 이렇게 고독감, 상실감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그리고 저 위에 빙글빙글빙글 계속해서 도는 풍향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바람개비 그것도 중간중간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도는데 정착하지 않고 도는데 결국은 그게 멎어야 되는 거죠. 그 정착할 사람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착의 끝이 아주 좋은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